그림 가에서 보니까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60kg짜리 철수랑 그 다음에 40kg 영희가, 자 철수가 영희를 뒤에서 밀고 있네. 그러면 영희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철수는 영희를 밀면서 그와 동시에 영희가 철수를 뒤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겠다. 요게 작용 반작용이지. 그러면 F가 또 동일한 상황에서 같이 밀어주면서 힘도 똑같이 시간도 똑같이 주고 있네요. 그러면 충격량 똑같이 주고받는 상황이다. 자, 근데 이제 영희가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봤더니 PT 그래프다, 맞지? 자, P는 MV라 했지, 맞지? 그래서 PT 그래프에서 결국은 기울기는 델타 P 델타 T분의 델타 P인데, 델타 P가 질량은 우리가 변한 적이 없잖아. M은 똑같고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됐다, 맞지? 그래서 결국은 M 델타 T분의 델타 V가 우리의 A다, 그죠? MA 델타 T분의 델타 P, 즉 P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그 순간적인 기울기는 그 물체 또는 그 사람이 받는 R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곡선 상황이니까 기울기는 점점 변할 건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다가 작아지다가 결국은 뭔가 0으로 가까워지네. 그리고 0.2초에 걸려서 운동량 변화량이 총 80 운동량 변했다. 그러면 R자임은 점점 작아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0.2초 만에 운동량 80 증가했다. 그러면 얘가 받은 평균임은 400N 받았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때 평균임은 결국 처음 0,0에서 0.2,80까지 쭉 직선 끄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400N 평균임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0초부터 0.2초까지 철수가 영희를 미는 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감소했지? 틀렸다. 니은 0초부터 0.2초까지 철수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랑 같다. 그래서 80 맞고, 그 다음 디귿 0.2초일 때 철수와 영희의 속력은 같다. 0.2초일 때는 철수랑 영희가 속력이 같은 게 아니고 충격량이 같은 거지. 그래서 운동량, 처음엔 둘 다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충격량이 같다면 운동량 변화량도 같고, 즉 철수와 영희의 운동량이 서로 같아진다. 근데 철수는 60kg, 영희는 40kg, 질량비가 3대 2네요. 그러면 철수는 뒤로 가게 될 거고 영희는 앞으로 가게 될 건데, 이 속도의 크기비도 질량과 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크기비는 질량과 반대로 2대 3이다. 그러면 철수는 2V, 영희는 3V의 모습을 하고 있겠네. 속력이 같다 했으니까 그래서 틀렸다. 답은 니은 2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A를 튕겼다, 맞지? 동전 A를 튕겼고 앞에 정지해 있는 두 동전들,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튕겨져 나온 A가 충돌하면서 B와 C를 움직이게 하겠죠. 자, 그러면서 모든 충돌에서는 항상 두 물체가 서로, 두 물체 뭐 세 물체도 될 수 있는데, 서로 물체들이 서로 실제적으로 맞닿으면서 충돌이 일어난다, 맞지? 그러면 작용 반작용 현상,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를 충돌했다면 쳐주고 그러면 힘을 줬을 거고, 작용 반작용으로 얘는 반대로 밀릴 거다. 근데 그 힘의 크기가 항상 같고 F가 항상 동일하고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항상 동일할 거니까 이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충격량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충격량이 같은데 크기는 같은데 서로 반대 방향, 그러면 A 물체랑 B 물체가 충돌했다면 A는 마이너스 I라는 충격량을 받을 거고 B는 똑같은 크기로 플러스 I라는 충격량을 받아서 전체로 보면 A, B의 운동량 변화량이 하나는 하나는 양으로 같기 때문에 전체는 보존된다. 요게 운동량 보존이었다, 그쵸?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충돌하면서 A, B, C가 운동량이 변하는 모습이다, 그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충돌에 참여하는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은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A 보니까 A는 처음에 2P제로 시작했고 B는 0에서 시작했어요. 충돌 2T 동안 충돌이 일어났네. 충돌 후에 보니까 A는 마이너스 P제로 됐네요. 그러면 A는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냐? 마이너스 3P제로 변했다, 이거지. 그러면 똑같이 운동량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B는 플러스 3P제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원래 B가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플러스 3P제로로 마무리된 모습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가다가 보니까 이제 B가 플러스 3P제로로 가다가 C랑 충돌했네요.
그래서 플러스 3P0였던 B는 충돌 후에 뒤에서 충돌했으니까 마이너스 변했겠지. 2P0 변해서 P0로 마무리됐고, 그게 T초 걸린 충돌이고, 마찬가지로 C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는데 B가 2P0 잃었다면 C는 2P0 증가했다 이거죠. 그래서 0에서 2P0 증가해서 2P0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나서 B와 C의 질량이 B가 C의 질량의 2배다 이렇게 조건해 줬어요. 그러면 기니디 보니까 기억 A는 B와 충돌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자, A는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의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맞지? 그러면 속도 방향이 반대가 됐다는 소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B가 C와 충돌한 후 C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이다. B가 C와 충돌한 후에 보니까 B는 충돌 후에 플러스 P0가 됐고 C는 충돌 후에 플러스 2P0가 됐어요. 자, 이거는 운동량인지 아직 속도가 아니다 맞지? 그러면 질량까지 우리가 참고해야 한다. 지금 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의 결과물이니까 운동량이 1대2인데 질량을 보니까 질량은 B가 C의 2배다 했어. 2대1이다. 그러면 질량이 B가 2배 더 큰데 속도까지 곱하고 보니까 운동량은 반대로 C가 2배 더 크게 됐다. 그러면 속도는 1대4구나. 그래야 곱해서 1대2가 되는구나. 그래서 속력은 C가 B의 4배이다. 2배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 B가 받은 평균임을 갑자기 이제 나왔다. 그럼 평균임은 이 시간에 대한 정보가 항상 들어야 된다 이거지. 첫 번째 충돌에서는 A, B가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이 3P0씩 주고받았다 맞죠? 그러면 3P0를 2T 시간 동안. 그 다음 두 번째 충돌은 T라는 시간 동안 둘이 주고받은 게 2P0. 그러면 힘의 B는 2분의 3대2, 3대4네요. 그래서 A와 충돌하는 동안이 C랑 충돌하는 동안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지. 작다 해야죠.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보니까 A, B가 가에서 오른쪽으로 각각 V, EV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다. 자, 그림 나에서는 가에서 B가 벽과 충돌하고 나서 V로 튕겨져 나왔네. 그리고 나서 A, B랑 충돌했다. 근데 충돌하는 후에 A와 B가 모두 정지했다 이랬네요. 자, 그러면 모든 충돌은 운동량, 전체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은 변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A가 오른쪽으로 V, B가 왼쪽으로 V로 와서 그 결과 모든 물체가 정지했다면 운동량의 합은 0이 되었다 이거지. 그러면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도 운동량의 합은 0이다. 그러면 A는 플러스 MAV, B도 마이너스 MBV 됐을 건데 이거 더해서 0이라는 소리니까 MA랑 MB는 같은 애구나. 질량이 같은 놈이었다.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게 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가 I일 때, 자, 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어떻게 됐냐면 플러스 2V였다가 마이너스 V가 됐어요. 그러면 둘 다 질량이 M이라면 B는 플러스 2M의 2V였다 맞지? 근데 마이너스 M의 V가 됐어요.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은 마이너스 3MV 벽으로부터 받았다 이거죠. 야, 요게 이제 기준이 I야. 크기만 따졌을 때 3MV가 기준이 I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A와 B가 충돌한 동안 B가 받은 충격량 크기. 자, A와 B가 충돌하면서 B는 어떻게 됐냐면 왼쪽으로 V로 가고 있던 B의 모습이 B가 뭐 됐다? 정지했다 이거지. 질량 M이네가. 그러면 마이너스 MV가 0이 됐으니까 받은 충격량은 플러스 MV. 크기만 따지고 보면 위에 운동량 크기보다 3분의 1이다 맞지? 그러면 3분의 1I. 답은 1번. 자, X방향 플러스 X방향으로 운동하던 A, V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어떤 구간을 거쳤는데 구간에서 운동을 도와줬나봐.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겠지. 그래서 얘가 EV가 되었다 이거지. 자, 근데 같은 구간이야. 그러면 운동을 도와줄 거예요. 같은 구간에서 힘을 똑같이 받아서 그 결과가 B는 3V로 들어가서 VB의 모습으로 나왔다 이거죠. 그럼 얘네들은 결국 뭐가 같게 할까 고민해 보는데, 자, 시간이 같을 때는 속도 변화량이 같지만 시간이 아니라 거리가 같을 때는, 가속이 되는 거리가 같을 때는 얘네들은 속도 제곱 변화량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했었어요. 자, 그때 이제 보니까 A, B의 질량이 같다 했으니까 같은 힘을 받은 두 물체는 구간 P에서
같은 가속도, 동일한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할 거다. 자, 그러면 A가 같은 길이, B도 같은 길이, S 똑같게, A도 똑같고 S도 똑같다면 2AS, 속도 제곱 변화량도 같을 거다 해서 출발해 봅시다. 그러면 A는 V로 들어가서, 그러면 V제곱으로 들어가서 4V제곱으로 마무리됐네. 그러면 속도 제곱 변화량은 플러스 3V제곱 됐다 이거지. 그러면 B도 마찬가지다. B도 3V로 들어갔을 때면 9V제곱으로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VB의 제곱으로 나왔대. 얘도 마찬가지로 3V제곱 증가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니까 VB의 제곱은 12V제곱이다 이거지. 그래서 VB는 2루트 3V 돼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기억, P를 지날 때 걸린 시간은, 아무래도 시간은 같은 거리 이동한다면 빠른 놈이 시간이 작게 걸리겠지. 그러면 V, 2V인 A보다 3V에서 더 커진 B가 훨씬 빠르게 지나갔잖아. 그러면 시간은 A가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항상 충격량은 그 물체가 받는 힘에 그 물체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A가 더 크다 했으니까 충격량도 A가 더 크다. 가에서가 나보다 더 크다 맞죠? 그 다음 디귿, VB는 4V 틀렸지. 2루트 3V였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5번 보니까 그림 가는, 자, 처음에 P라는 점에서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로 떨어졌다. 그러면 자유낙하했네요. 자, 자유낙하해서 중력가속도 G를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용수철에 닿았다 이거지.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보니까 이렇게 직선 상황이 있네. 요거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는 상황. 그러면 0에서 3t0 정도 걸렸네요. 용체까지 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3t0부터 뭔가 이제 속도가 조금 늘어난다 줄어드는데 하여튼 이런 변화가 있었다. 요건 다 용철 때문이겠지. 그럼 용철로부터 지금 충격을 받는 상황이다 이거지. 용철로부터 충격을 이렇게 받고 있다 이거죠. 그게 3t0부터 4t0까지 받았다. 그 다음에 4t0일 때 다시 용철에게 분리돼서 올라오는 상황인데, 자, 올라오는 상황에서 보니까 얘가 다시 한번 올라오다가 정지한 데 걸리는 시간이 3t0야. 그러면 앞에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과 올라간 데 걸린 시간이 같다 맞지? 즉 어차피 같은 가속도, 중력 가속도 G로 빨라졌다가 느려질 건데 그 걸리는 시간이 같은 거 보니까, 아, 얘가 튕겨져 나올 때도 같은 속도로 튕겨져 나왔구나. 그러면 이 속도랑 이 속도는 같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속도가 쭉 G로 감소하다가 결국 3t0가 더 걸린 7t0일 때 얘는 멈췄다 이 소리죠. 그래서 묻는 게 t는 3t0부터 4t0까지 용철로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맞지? 용수철인 물체에 가한 평균힘의 크기를 물었어요. 자, 용철인 물체에 가한 평균힘이야. 그거 좀 조심하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결국 만약에 이 물체가 용철에 닿기 직전 V로 떨어졌다면 같은 속도로 튕겨져 나왔다 했으니까 속도의 크기로 얘도 V로 튕겨져 나왔을 거다. 그러면 질량이 M인 물체였다면 MV였다가 플러스 아래 방향 플러스라면 플러스 MV였다가 마이너스 MV로 됐네요.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을 얼마나 겪었냐? 2MV 겪었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요 MV는 우리가 임의로 둔 거고, MV라는 운동량은 얘가 어떻게 충격을 받아서 가지게 됐냐 하면 위에서 3t0초 동안 중력받아서 떨어지면서 가지게 됐다 이거지. 그러면 물체가 받는 중력 mg를 몇 초 동안 3t0초 동안 받아서 가지게 된 운동량이 mv다. 그러면 이 mv는 mg가 3t0초 작용해서 준 거다. 그러면 3mg t0. 자, 그러면 밑에서 구한 용철가 받으면서 용철과 충돌하면서 겪게 된 운동량 변화량은 6mg t0다. 자, 그래서 6mg t0 바로 적고 싶은데, 6mg t0 이제 끝이 아니고 얘가 이제 시간이 나오지. 3t0에서 4t0. 그래서 총 t0 6mg t0라는 운동량 변화량을 겪었는데 이거는 몇 초 동안? t0초 동안 겪었다. 그러면 얘가 받은 평균 알짜 힘은 6mg다 이렇게 구했어. 그래서 이제 6mg를 답으로 적으려다 보니까 평균 힘을 구했는데 우리 요거는 알짜 힘에 대한 평균 힘을 구한 거야. 자, 물체가 항상 연직 아래 방향 또는 위 방향으로 운동할 때
우리는 무슨 힘을? 중력, mg를 항상 고려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용수철과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용수철이 얘한테 위로 주는 힘과 아래로 받는 mg 힘이 겨루면서 얘한테 윗방향으로 뭔가 6mg/t제로라는 충격량을 준 거잖아.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힘은 합력이 아니라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한 힘, 즉 윗방향 힘에 대한 평균 힘을 묻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알짜 힘에 대한 평균 힘은 6mg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 평균 힘에서 mg를 뺀 결과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용철이 가해주는 평균 힘에서 mg를 뺀 결과가 우리가 구한 6mg다. 그러면 평균 힘은 7mg다. 답은 4번. 16번 보니까 A, B 두 물체가 접촉해 있고 뒤에서 F라는 힘으로 밀어주고 있네요. 근데 질량비가 잘 나와 있다 맞지? 3kg, 1kg. 그러면 이 F를 A, B가 질량비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뒤에서 A가 B를 밀겠네요. 근데 A가 B를 밀어주는 힘은 B가 받아야 되는 힘만큼 밀어주면 된다 맞죠? B는 전체 질량에서 4분의 1이네. 그러면 4분의 1F 밀어주면서 뒤로 다시 A를 4분의 1F 밀겠다 맞죠? 그래서 전체 힘 F를 A, B가 R자 힘 각각 4분의 3F, 4분의 F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알겠지? 자, 근데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A의 운동량 PT 그래프예요. PT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A가 받는 평균 A가 받는 R자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기울기 보니까 얘가 6이네. 그럼 A가 지금 6N을 받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A가 6N을 받으면 B는 질량이 3분의 1이니까 2N 받을 거고 요 6N과 2N 전체 8N이 F가 주는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F는 6이다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kg인 A가 6N 받았으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맞죠? 디귿 B의 작용한 R자 힘도 2N이다 맞고 그래서 답은 니디 4번. 17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m인 A가 2v0 m이 질량이고 2v0 속도로 2m이 질량인 B가 2v0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가 자 뭔가 충격을 지푸라기를 지나가면서 A는 충격을 받았다 맞지? 그래서 v0가 됐네. 그러면 플러스 2mv0에서 플러스 mv0 됐어요. 충격량을 지푸라기에서 충격량을 얼마나 받았냐? 마이너스 mv0 받았다. 자 마찬가지로 B도 질량이 2m인데 플러스 2v0에서 마이너스 v0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 4mv0였는데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0 됐네. 그러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6mv0 받았다 이죠. 그래서 A, B가 풀더미 평균임 물어보네. 평균임은 위에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된다. 이 T0, T0 찾았네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M 크기만 따지면 MV0라는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을 받았는데 그거를 2T0 동안. 자 B는 6mV0라는 충격량을 받았는데 그거를 T0 동안 받았다. 그러면 이게 평균입니다. 2분의 1 대 6이니까 1 대 12다 그런 거 알 수 있네요. 그럼 답은 5번. 18번에서는 A, B 질량 잘 나와 있고 충돌 전에 속도가 나와 있고 충돌 후에 속도도 나와 있는데 B의 속도만 모른다 맞지? 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항상 두 물체 간의 직접적인 충돌 1차원 충돌에서 결국은 두 물체가 겪는 속도 변화량과 질량은 역수관계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A 물체랑 B 물체가 겪는 충격량은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을 건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 즉 MA가 델타 VA를 겪고 MB가 델타 VB를 겪는다면 요거 둘의 곱이 서로 같은 상황이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질량을 아는 상황이라면 이 질량 B랑 역수비로 속도 변화량이 되어야지 곱했을 때 충격량은 같아질 수가 있다. 그래야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했었어. 그래서 요 문제도 보면 자 질량 B가 A는 1, B는 2, 1대 2네요. 그러면 A, B가 충돌 후에 겪는 속도 변화량은 반대로 2대 1이 되어야 된다. 근데 A는 얼마나 겪었냐? A는 플러스 5의 속도에서 플러스 1의 속도가 됐다. 그러면 A가 겪은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4m/s 겪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A가 B보다 질량이 절반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은 2배로 많이 겪은 게 마이너스 4. 그러면 B는 요거의 절반인 플러스 2m/s를 속도 변화를 겪었을 거다. 그러면 V는 3m/s가 되었을 거다. 알겠지? 그러면 길이 D, 충돌 전후 운동량 변화량 크기, 즉 충격량의 크기는 A, B가 같을 수밖에 없다. 힘도 같고 시간도 같고.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누구 하나 구해줘도 상관없어. B가 A로부터 받은 거나 A가 B로부터 받은 거나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A 한번 보면 A는 질량이 1kg인데 속도 변화를 얼마나 겪었냐? 마이너스 4를 겪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요게 충격량, A가 겪은 충격량이다. 그러면 4Nm 맞죠? 디귿, V는 3m/s이다. 맞았고. 그래서 답은 기니 D 5번. 증가에서 마찰없는 수평면에서 2kg, 1kg이 둘 다 같이 함께 2m/s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분리가 되는 상황이다. 맞지? 분리가 되든 충돌이 되든 뭐 한물체가 되든 서로가 서로에게 충돌하면서 똑같은 힘의 크기를 주는 거는 매 한 가지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작용 반작용 성립하고, 그러면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려면 M 델타 V가 같아야 되는데 델타 V랑 M은 얘가 같으려면 일정보다는 동일. 얘들 둘이 동일하려면 M이랑 델타 V는 역수관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질량비가 잘 나와 있네. 2대1.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반대로 1대2. B가 2배 더 많이 겪어야 된다. 근데 A가 먼저 나와 있네요. 두 물체 다 2m/s였는데 A는 1m/s가 됐네. 그러면 마이너스 1m/s 변했다. 자, A보다 B가 질량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속도 변화량은 2배 플러스 2m/s 변해야 된다. 그럼 VB는 4m/s 되겠다 이거지. 기니 D. 가에서 운동량은 A와 B가 같다. 속력이 같은 거지. 질량까지 같았다면 운동량이 같을 건데 운동량은 질량이 2배 큰 A가 2배 더 크다 돼야죠. 틀렸다. 니은 맞고. 디귿, 분리되기 전과 후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했지.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니은 1번. 에서 보니까 6m/s로 운동하는 60kg짜리 A, 2m/s로 운동하는 40kg짜리 B, 충돌, 뒤에서 밀어준다, 이런 거 다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 서로 같을 거고 속도 변화량은 질량 역수비. 자, 근데 B가 너무 잘 나와 있네. B는 2m/s에서 5m/s가 됐네. 플러스 3m/s가 됐어요. 자, 질량이 60이랑 40이면 3대 2다 이거지. 그러면 질량 B가 3대 2면 속도 변화량은 반대로 2대 3. A랑 B가 겪는 속도 변화량이 2대 3인데 B가 그래서 3 겪었잖아. 그러면 A는 2 겪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A는 뒤에서 밀 거니까 속도는 줄어들고 마이너스 2m/s 변해서 4m/s 되면 되겠다. 기니 D. 밀기 전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밀기 전후? 전이겠지. 밀기 전. 못하네. B의 운동량의 크기는 120이었다. 뭔 소리야? 맞네. 밀기 전후 B의 운동량 변화량이네. 그러면 B는 40kg인데 속도 변화량을 플러스 3m/s 겪었다. 맞지? 요거 둘이 곱해주면 얘의 운동량 변화량이네. 플러스 120이다. 맞고. 니은 V는 4m/s 맞죠? 디귿, 미는 동안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아니고 작용 반작용 같다.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자, 그림에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서로를 향해서 V의 속력으로 다가오네요. 자, 충돌했다. 자, 충돌 전에 보니까 4P, 2P.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 한번 바로 가능한 게, 자, A랑 B는 속도의 크기가 서로 같아. 근데 운동량 크기는 A가 B보다 2배 더 크다. 4P, 2P 했으니까. 왜 그럴까? A가 B보다 질량이 2배 더 크니까. 그래서 A가 2M이면 B가 M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보니까 A는 없는데 B는 3P 되어 있어요. 자, B는 A랑 무조건 충돌하면 오른쪽으로 충격을 받게 돼 있겠지. 그러면 B는 운동 방향이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속력이 느려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운동량이 갑자기 크게 커졌네. 그러면 지금 왼쪽으로 충돌할 때 충돌 직전의 운동량이 왼쪽으로 2P인데
얘가 오른쪽으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충돌하고 나서 왼쪽 3P가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왼쪽으로 더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이 뒤집히면서 얘가 3P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B가 겪은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을 보니까 마이너스 2P에서 플러스 3P가 됐네. 플러스 5P의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을 겪었다. 그건 A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A는 충돌 전에 오른쪽으로 4P라는 운동량을 오고 있었고, 얘가 마이너스 5P라는 똑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5P라는 충격량을 받았을 거니까 얘는 이렇게 받고 나서 마이너스 P가 되었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기니 D, 충돌 후 B의 속력은 운동량이 어차피 B니까 운동량이 2P일 때 속도가 V였네. 그러면 충돌 후에 얘는 운동량이 3P가 됐어. 운동량이 2분의 3배 되면 V도 2분의 3V 맞죠? 그 다음 니은,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후 서로 반대로 뒤집혔지. 맞고. 디귿, 기억은 마이너스 P. 그럼 P 돼야지. 그럼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6kg, 6kg인 A, B 물체가 각각 4m/s, 2m/s로 충돌하는데 오른쪽 그래프 넓이 S 되어 있는데 얘는 힘의 크기, A, B가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 시간. 그러면 이 넓이는 얘들 둘이 받는 충격량. 자, 근데 충돌 후에 A가 오른쪽으로 1m/s. 그러면 A는 충돌하고 나니까 오른쪽 1m/s로 속도가 변했다. 그러면 A가 겪은 속도 변화를 보니까 4에서 1, 마이너스 3m/s 겪었네요. 자, 질량이 A보다 B가 3배 크니까 반대로 속도 변화량은 3분의 1이다. 그러면 A가 3 겪었으면 B는 1 겪어야 된다. 당연히 뒤에서 이제 충돌했으니까 얘는 1 증가했겠죠. 그래서 1m/s 증가해서 얘는 3m/s 됐을 거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각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자, A는 2kg인데 2kg이 마이너스 3의 속도 변화를 겪었으니까 얘는 운동량 변화량을 마이너스 6 겪었다. 계산해보지 않아도 B는 플러스 6 겪었다. 그러면 이 넓이는 충격량의 크기 6이다 알겠죠? 그럼 기니 D, S는 6Nm/s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충돌 후 B의 속력은 3이었지. 틀렸고. 디귿,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 작용 반작용 같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3번. 3번도 A, B가 각각 2kg, 3kg, 8m/s, 마이너스 2m/s. 자, A는 2kg이 플러스 8m/s로 가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플러스 16. B는 3kg이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으니까 운동량은 마이너스 6. 자, 둘이 충돌하면서 똑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주고받을 건데 그 충격량이 18 주고받는데. 자, 그러면 A는 당연히 운동량이 A가 뒤에서 박았으니까 마이너스 18만큼 변했을 거고, B는 운동량이 플러스 18만큼 변했을 거다. 그러면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은 A는 16에서 마이너스 18 됐으니까 마이너스 2로 끝났을 거고, B는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18 받았으니까 플러스 12 됐을 거다. 그러면 A는 질량이 2kg이니까 운동량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1m/s 뒤로 가게 될 거고, B는 12라는 운동량 가지게 됐으니까 3kg이니까 오른쪽으로 4m/s로 가는 이런 모습으로 끝났다 이거죠. 기니 D,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 크기는 둘 다 마찬가지지. 18이다 맞고. 니은, 충돌 과정 동안 B가 A에 작용하는 평균임은 시간에 대한 정보. 그러면 18이라는 충격량을 0.2초 동안 줬다. 그럼 평균적으로 꾸준히 줬다면 얘는 90N 줬다. 맞죠? 디귿, 충돌이 끝난 직후 B의 속력은 4m/s 구했다. 맞죠? 답은 기니 D 5번.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가 정지 있는 B를 향해서 운동한다. 그리고 충돌하겠죠. 질량이 각각 MA, MB다. 안 좋네.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3배이다. 오케이. 근데 A 위치, 시간 그래프를 줬네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A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 1초 만에 2m 갔네. 플러스 2m/s. 1초 만에 1m 갔네. 플러스 1m/s. 충돌하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 운동 에너지가 충돌 후에 B가 A의 3배라 했으니까, 자, B는 충돌 전에 2m/s 했다가 충돌하고 나서 1m/s로 변했다.
자, 근데 B가 A가 1m/s일 때 운동에는 지금 B가 A의 3배다. 그러면 MA, MB 모르겠지만 일단은 A의 운동에너지 2분의 1의 MA의 V 제곱. 이게 B가 A의 운동에너지의 3배다. 이거의 3배 하면 B의 운동에너지 2분의 1의 MB의 B가 속도를 얼마나 가지게 되는지 모르지만 V 가지게 됐다면 V 제곱. 자, 충돌 후에 B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뒀는데, 자, 충돌 후 운동량의 속도의 변화량. B는 속도 변화량을 마이너스 1 겪었고, A는 마이너스 1 겪었고, B는 속도 변화량 V를 겪었네. 그러면 이 속도 변화량이 B, 1대 V는 질량의 역수비라 했으니까 MB 대 MA다 이렇게 둘 수 있겠네. 그러면 MB V는 MA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A 대신에 MBV 넣읍시다. 그러면 좌변에 2분의 3의 MA 대신에 MBV는 2분의 1 MBV 제곱이다. 그래서 MBV 날리면 남는 게 V. 그래서 V는 3m/s구나. 자, V가 이제 3m/s 나왔어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A는 마이너스 1, B는 플러스 3. 그러면 속도 변화량 B가 3배 크면 질량은 반대로 A가 3배 크다. 그래서 3대 1. 답은 2번. 5번. A, B가 서로 마주보면서 운동하다가 충돌했네. 그래서 충돌은 2초일 때 한 것 같아. 충돌 전과 후 속도가 매우 잘 나와 있다. 그러면 확인해 보면 A는 충돌 전의 속도가 플러스 2, B는 마이너스 1이었고, 충돌 후에는 A가 속도가 2초 만에 2m 갔네. 플러스 1. 그 다음 B는 2초 만에 6m 갔네. 플러스 3. 오케이. 그러면 A는 원래 플러스 2였다가 충돌 후에 플러스 1이 됐고, B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1이었다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3이 됐어요. 그러면 질량 B를 우리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속도 변화량. A는 플러스 1이었다가 플러스 2였다가 플러스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 겪었고, B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이 됐네. 플러스 4를 겪었다. 속도 변화량 크기 B가 1대 4. 그럼 반대로 질량은 4대 1이다. 그래서 답은 5번. 26번 보니까 A, B의 충돌 모습이야. 자, 충돌 후에 속도 변화를 또 잘 주고 있다, 맞지? 자, A는 충돌 전에 속도가 플러스 5였고, 충돌 후에 속도가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러면 A는 속도 변화를 얼마나 겪었냐? 마이너스 8을 겪었다, 이거지. 뒤에서 박았나봐. 자, 근데 이제 B는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가 속도가 플러스 2가 됐네. 0에서 플러스 2. 그러면 속도 변화는 플러스 2 겪었다. 속도 변화량 크기만 따지고 보니까 A가 B보다 4배 더 크네. 마이너스 8과 2였네. 그러면 반대로 질량은 B가 A보다 4배 더 클 거다. 그래서 B의 질량은 A의 4배. A가 2kg이라 했으니까 8kg. 답은 4번. 27번에서 정지해 있는 B한테 뭐지? 여기가. 자, 정지해 있는 B한테 A가 충돌했네. 자, A의 속도가 밑에 그래프에 잘 나와 있어. 충돌 전에는 플러스 2m/s로 가다가 충돌하고 플러스 1m/s가 됐네. A는 B랑 충돌하면서 마이너스 1m/s의 변화를 겪었네요. 자, 그러면 B는 A보다 질량이 절반 작으니까 B는 2m/s의 변화를 겪어서 충돌 후에 보면 B는 2m/s가 되었을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찰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찰면 때문에 두 물체는 결국 정지하게 될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정지한 두 물체의 정지한 위치의 차이, L을 묻는 게 우리 그 문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마찰 구간에 일단은 A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더 이상 충돌은 없잖아. A는 충돌 후에 1m/s가 되어서 요 모습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자, 근데 힘을 잘 줬어. AB가 받는 힘은 마찰력은 2N과 1N이 다 줬다 이거지. 그러면 A가 마찰력을 2N 받게 될 건데 A는 질량이 2kg. 그럼 2kg의 물체가 마찰력 2N 받으면 가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1m/s 제곱 가속도 가질 거다. 우리의 목적은 얘가 어디에 정지하냐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정지하는데 몇 초 걸리겠어? 1m/s가 가속도 마이너스 1이니까 1초 걸렸겠네. 그럼 얘는 1초 동안 이동할 거다. 근데 1m/s가 정지, 평균 속도 2분의 1.
1m 1초 이동했으니까 2분의 1m/s로 1초 이동하면 2분의 1m.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같은 마찰면에 들어갔는데 B는 마찰력을 1N 받는다. 1N. 그러면 B는 1N 받고 1kg이 B니까 얘도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1m/s 제곱 겪을 거다. 근데 들어갈 때 B의 속력은 2였거든. 2m/s였으니까 얘는 정지하는데 2초 걸릴 거다. 그래서 2초 후에 정지. 자, 2에서 1로 속도가 마무리됐으니까 평균 속도 1, 2초 걸렸으니까 2m. 그러면 2분의 1m 같고 A는 B는 2m 갔으니까 그 차이인 L은 1.5m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4번. 8번 보니까 자 A가 4m이고 질량이 5cm/s로 가고 있었고 B는 처음에 정지한 모습이다. 질량은 m이다 이거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쪽 면이 이쪽 벽이 B한테 오겠다 맞지? 그래서 충돌 딱 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충돌한 모습을 보니까 B의 여기 A 속도네. A의 속도가 5에서 3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면 5에서 3으로 마이너스 2m/s 2cm/s 바뀌었네. 자, A가 뒤에서 박으면서 뒤에서 5cm/s로 오고 있었는데 얘가 2cm/s 줄어들면서 3cm/s가 된 모습이 충돌 후의 모습이다. 근데 A보다 B는 질량이 4분의 1이거든. 그러면 A가 겪은 속도 변화량보다 4배 더 많이 겪을 거니까 얘는 8cm/s의 속도 변화를 겪을 거다. 그러면 충돌 후에 보니까 A는 3, B는 8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B가 더 빠를 거야. 그러면 지금 현 상태는 충돌 딱 직후라면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B가 8, A는 3의 속도로 오니까 B가 A랑 이 벽이랑 점점 멀어지겠네. 멀어져도 반대편에 또 벽이 있잖아. 그러면 또 반대편 벽에서 충돌이 일어나겠네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B가 8로 가서 충돌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됐냐면 A를 3에서 5로 만들었어요. 자, A는 3으로 가고 있었는데 충돌하고 나서 5가 됐다 이거지. 자, 그러면 A가 또 2의 변화를 겪었으니까 B는 8의 변화를 겪으면서 얘는 속도가 있는 게 아니고 8의 변화를 겪으면 결국 마지막에 또 정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니디 보니까 기억 3초일 때 B의 속력은 8cm/s이다. 맞죠? B의 속력은 8이 되었다. 자, 니은 L은 20cm이다. 두 벽 사이의 거리인데 자, 처음에 벽과 충돌하고 나서 벽이 3인데 공의 속도가 8이 되면서 벽보다 공이 5cm/s 더 빠르게 됐다. 그러면 두 벽과 공 사이에는 멀어질 거다. 1초에 얼마씩? 5cm씩. 근데 그 다음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몇 초 걸렸냐? 4초 걸렸거든. 그러면 1초에 5cm씩 4초 벌어졌으니까 20cm 벌어지게 되면 이 공은 바로 그 맞은편 벽에 충돌하는구나. 그러면 L은 20cm 맞고. 그 다음에 D가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초일 때와 5초일 때가 서로 같다. 어차피 충격량 크기는 아무 물체나 구조도 상관없으니까 A가 더 편하니까 A 한번 가보자. 자, A가 4m인데 처음에는 5에서 3이 됐고 그 다음 충돌에서는 3에서 다시 5가 됐어요. 그러면 A가 겪은 충격량 크기는 같다 이거죠. 그래서 맞다.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5번 보니까 0초일 때 A와 B 사이 거리는 4m 떨어져 있고 B는 정지. 그 다음에 A가 무슨 속도인지 모르지만 와서 충돌하고 있대. 자, 충돌은 t0초일 때 일어났고 t0부터 같은 방향으로 이제 등속도 운동, 충돌 후에 등속도 운동 한대요. 그래서 총 20초 걸렸을 때 A와 B의 위치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A는 충돌하고 나서 P점에서 충돌했으니까 4m 같고 B는 8m 같네요. 일단 충돌하고 나서 간 거리를 보니까 A보다 B가 2배 더 많이 갔다 맞지? 그러면 충돌 후에 A의 속도는 V라고 볼 수 있고 B의 속도는 EV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얘가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4kg, 1kg. B는 정지하고 있다가 속도가 EV가 됐거든. 그러면 B가 겪은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EV네.
그러면 B보다 A가 질량이 4배 더 크니까 A는 B보다 속도 변화량은 4분의 1.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V의 변화를 겪었겠네. 그 변화를 겪고 나서 속도가 V니까 A는 원래 속도가 2분의 3V였구나. 그러면 A 기준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A 기준으로 갔을 때 총 20초 후의 모습이 P 이후 4m 간 모습이니까 자 2분의 3V로 일단은 4m 와서 B랑 충돌했고 충돌 후에 얘는 속도가 V가 되었다 했으니까 V의 속도로 다시 4m 가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총 시간인데 요게 20초네. 그래서 3V분의 8과 플러스 V분의 4는 3V분의 12니까 요게 20. 그럼 V가 3분의 1 m/s구나. 자, 그럼 t0초는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A가 4m 오는데 걸린 시간이네. A는 처음에 속도가 2분의 3V라 했으니까 2분의 3에 V가 3분의 1 나왔으니까 2분의 1 m/s로 갔다 맞지. 그걸로 4m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8초지. 답은 3번. 보니까 질량이 같은 두 물체네. 질량이 m으로 같은 A, B 물체 사이의 거리 이걸 x로 뒀어요. 자, 사이의 거리,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가지고 시간 그래프 그린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의 의미는 두 물체가 다가간다 또는 멀어진다. 상대 속도의 의미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했었어. 자, 그러면 처음에 0초에서 2초까지는 보니까 원래 8m 떨어져 있었는데 0m가 됐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2초 만에 8m 따라잡았다. 즉 상대 속도가 4m/s. 지금 뭐 기울기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라 쓰지 말고 다가간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이 속도가 이제 2초 만에 4m 멀어졌네. 그러면 멀어지는 2m/s가 되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속도 변화량을 바로 이제 그 상대 속도 변화량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배웠었어. A랑 B가 질량이 동일하네. 그러면 처음에 A의 속도는 B가 정지하고 있는데 다가가는 4m/s였으니까 A가 4m/s로 출발했다. 이렇게 출발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A랑 B랑 질량이 동일하니까 속도 변화량을 동일하게 겪을 거다. 보통 몇 대 몇 동일하다. 이거는 이제 미지수 이제 x를 쓴다 이거지. 그러면 A는 뒤에서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변할 거고 속도가 B는 플러스 x 변할 거다. 그러면 A가 속도가 마이너스 x 변해서 얘는 4 마이너스 x를 하고 B는 속도가 플러스 x 변해서 원래 정지였으니까 x 되었다라고 할 거다 이거지. 자, 근데 4 마이너스 x 되는 요 상황이 멀어지는 2m/s로 충돌이 끝나기를 우리가 원한다 이거죠. 그럼 멀어진다. B가 A보다 더 빠르구나. 그러면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뺐을 때 요게 2m/s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2x가 6m/s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 x는 3m/s 변했다. 그래서 x에 3을 넣어보니까 A는 1m/s로 마무리됐고 B는 3m/s로 됐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걸 자꾸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결국 x 넣어줬더니 요게 여기서 빼면서 2x 되고 이쪽이 6m/s가 됐다 그지. 자, 그러면 왼쪽의 2x는 결국 뭐냐면 A의 속도 변화량 x와 B의 속도 변화량 x 크기를 더한 결과다 이거죠. 그 결과 B의 속도 변화량을 다 더한 결과가 뭘로 이어졌냐? 6m/s. 원래는 다가가는 속도가 4m/s였는데 멀어지는 속도 2m/s로 되면서 상대 속도의 변화가 얼마 생겼다? 6m/s만큼 생겼다. 근데 이 6m/s의 변화가 A랑 B의 속도 변화량 전체 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지금은 A랑 B랑 질량이 1대1이니까 속도 변화량도 1대1일 거다. 그러면 XX 더해서 6m/s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질량이 다르다. 즉 예를 들어서 얘가 질량이 2m이고 얘가 질량이 m이다. 근데 얘들 둘이가 다가가는 속도 10m/s에서 멀어지는 속도 4m/s가 되게 만들어라. 뭐 이랬어요. 자, 상황이 얘는 1m/s다. 2m/s다. 2m/s다. 그러면 충돌 후의 속도가 어떻게 되니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m이 2m/s, 질량 2m이 10m/s 다가가게 만들려면 12m/s 이렇게 충돌했어. 근데 다가가는 속도가 10, 멀어지는 속도 4가 되면 14m/s의 속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멀어지는 속도 5로 하자. 그러면 15m/s의 속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 15m/s 속도 변화 중에서 속도 변화량은 질량의 역수비니까 질량이 2대 1이면 속도 변화량은 1대 2로 겪어야 된다. 근데 전체 다 더해서 15가 돼야 되니까 EM인 물체는 5m/s 변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앞에 있는 M자리 물체는 10m/s 변화 플러스, 그러면 12가 마이너스 5 됐으니까 7m/s 되고 2가 10m/s 증가했으니까 12m/s 되면 얘가 5m/s 멀어진다로 충돌이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그걸로 이제 마무리하면, 자, 결국 마무리는 A가 1m/s로 B가 3m/s로 충돌 후에 마무리됐다. 기억, 니은, 디귿, 기니, 기억.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충돌 후가 충돌 전보다 작다. 충돌 후에는 2가 됐잖아. 충돌 후에는 4였고 작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충돌 후 B의 속도는 3m/s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 A, B의 운동 에너지 합보다 크다. 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야. 그러면 상대 속도의 크기 4m/s였다가 2m/s, 상대 속도의 크기가 줄었네. 그러면 얘들은 탄성이 아니고 비탄성 충돌이다. 운동 에너지 보존이 안 된다. 에너지 손실이다. 그러면 충돌 전에 A의 운동 에너지, 충돌 후에 A, B의 운동 에너지 합, 손실이니까 합이 더 작죠. 그래서 합보다 크다 했으니까 맞다. 답은 기니디 5번.